안녕하세요. 투다제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관심 주시고 애정해주셔서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죠. 이런 스튜디오에서도 촬영이 가능해졌고요. 강의도 지금 계속 만들어가면서 수강생분들도 모시게 되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동안 감사한 분들께, 그리고 앞으로 이벤트를 통해서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매니저분께서 많이 고생해 주시고 준비되는 대로 이벤트 공지도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모아놓고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자, 첫 번째 질문. 코딩 초보도 가능하나요? 비전공자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쌉 가능합니다. 오히려 비전공자들이 더 잘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영어 영문학과 나온 사람보다 못할까봐 영어 안 하시나요? 미대 전공자들이 무서워서 웹툰 배워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음대를 안 나와서 가수를 못할 것 같아요. 식품조리학과 안 나왔는데 식당 개업 가능한가요? 국어국문학과 아닌데 책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없죠. 이런 말과 비슷한 것이다. 오히려 같은 레벨에 있을 때 비전공자가 더 빛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질문. 코딩을 하려면 영어를 잘 해야 하나요? 네, 저를 실제로 아는 분들이라면 이 질문에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제 영어는 그닥입니다. 특히 말하는 영어 아예 못하고요. how to 동사 이런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영어 보고 대충 뭔 말인지 유추가 되면 되고요. 어려우면 그냥 번역기 돌리면 되는걸요. 게다가 영어 잘하는 것보다 지금은 챗 GPT를 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세 번째 질문. 코딩할 때 컴퓨터 사양은 어때야 하나요? 너무 당연하게도 컴퓨터 사양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코딩은 웹 기반이기 때문에 코딩 중에서 좀 낮은 사양을 타는 코딩에 속합니다. 맥과 윈도우 중에서는 장단점이 확실히 있어서 저는 맥과 윈도우를 다 좋아합니다. 호환이 좋고 자유로운 건 윈도우고 좀 쾌적한 쪽은 맥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앱을 만들 때 하이브리드 앱이든 그냥 앱이든 iOS용 앱을 만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맥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자동화로 하게 되면 구글에서 페널티를 먹지 않나요? 네, 워드프레스 자동화를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자동화를 했을 때 SEO가 잘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유니크한 문단, 유니크한 사진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화는 모든 같은 틀에 사진이나 내용이 그대로 가져다 쓰이기 때문에 SEO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게 되는 것이죠. 자동화에서 매번 다른 글, 매번 다른 사진, 유니크하게 포스팅할 수 있다면 아무리 자동화를 하더라도 질문 주신 페널티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챗 GPT로 작성된 글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글의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챗 GPT란 것이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인터넷상의 정보나 문서를 입력받아서 그걸 학습하고 태어난 놈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말을 잘하죠. 다만 어떤 문장 다음에 이런 문장이 온다는 예상 범위의 문장 때문에 GPT로 쓴 글인지가 판단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는 챗 GPT의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글을 적을 수 있게 되고 사람이 쓴 걸로 판단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강의를 통해 제공됩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 구글과 티스토리에서도 자동화가 적용되나요? 구글과 티스토리도 API를 통해서는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API를 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티스토리에 로그인을 해서 에디터에서 글을 쓰는 상황과는 다른 것이죠. API를 통해서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API를 통해서 글을 쓴 것들만 체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너무 많은 포스팅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동일한 IP나 동일한 API 키에서 작성된 글이 모두 한 번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쪽이 안정적인 것이죠. 일곱 번째 질문. 서버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서버 비용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AWS 무료 티어를 사용하시다가 개인은 보통 월 3만원 정도 사양으로 많이 사용하시고, 트래픽으로 비용이 올라가려면 꽤 많은 트래픽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래픽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 수익이 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선순환이 되고 있을 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덟 번째, 애드센스를 클릭해야만 수익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애드센스는 CPC, 즉
클릭당 제공되는 비용이 있고요. RPM이라는 1000회당 페이지 수익에 관한 페이지 뷰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 형태도 있습니다. RPM의 정확한 계산법은 예상 수입 나누기 페이지 뷰 곱하기 1000인데요. 예상 수입이 결국엔 들어가기 때문에 CPC가 결론적으로 중요합니다. 최종 수입은 CPC와 RPM이 합쳐진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아홉 번째, 0.0001초 유연석이라는 댓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가요? 네, 0.0001초라는 것은 눈을 감기 전에 눈이 살짝 풀리거든요. 네, 그 순간 저를 보신 것 같습니다. 네, 눈에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10번째, 월 2천만 원 벌었냐는 질문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저는 과거에 여행 스타트업 CTO로 있으면서 여행 카테고리 쪽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다루고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어필리에이트로 월 2천만 원 수익을 낸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비롯해서 더 다양한 수익을 냈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또 여행 오토 서비스로 4에서 6천만 원 가량 수익이 발생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 경력으로 증명이 될 것이고, 특히 오토 사업은 지금 다른 쪽에 넘긴 상황인데 누구나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서 강의에서 오토 수익에 관한 챕터에서 상호명까지, 제가 했었던 상호명까지 공개해 드립니다. 11번째,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관여 웹 같은 경우에는 애드센스를 말씀드렸고요. 워드프레스는 자동 포스팅을 통해서 어필리에이션 수익을 추천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2번째 질문. 블로그를 해외 타겟으로 한다면 서버는 어떤 게 좋을까요? 해외 블로그를 타겟한다면 AWS에서 서버 지역을 타겟한 지역에 맞춰야 합니다. 지역에 맞춰야 서버 속도가 최적화되고 서버 응답 속도에 따라서 SEO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번째, 애드센스 승인 시 계산기나 메모장으로도 승인이 가능한가요? 네, 승인이 가능한데요. 보통 계산기나 메모장만 덩그러니 있다고 하면 승인이 보통 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이트에 텍스트가 부족하다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애드센스 승인만을 위해서 페이지를 늘리거나 사이트의 소개, 만드니 소개, 사용 방법, 하다못해 계산기의 유래 등등 어떤 텍스트 컨텐츠라도 늘려서 애드센스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이 완료된다면 그 불필요한 텍스트나 컨텐츠를 제거하고 걷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14번째 질문. 웹사이트를 만들 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과 직접 코딩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이트라면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이트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게 된다면 틀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하고 어떤 사용자에게만 화면을 보여줘야 한다 등의 어떠한 조건이 붙는 프로그래밍은 개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커스터마이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이트를 통해서 그걸 만들게 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고 판단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특별한 기능 없이 그냥 회사 소개하는 정도다 라고 하면 사이트를 통해 웹사이트를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이트를 통한 사이트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보여지는 디자인 쪽에만 커스터마이징이나 가능한 것이고, 백엔드에서 어떤 조작이나 API 연동이나 데이터의 활용 등에는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불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자주 물어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감사한 분들과 이벤트에 관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